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사건 사고,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사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의 마훈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아프면 병원을 가기 마련이죠. 병원은 다른 곳과 다르게 특수한 공간이라 치료를 위해 의사가 불가피하게 환자의 몸을 만져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치료 목적의 신체 접촉이 아닌 의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환자의 몸을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가 마취 상태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입건되는 사례가 뉴스에 종종 보도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뼈를 맨손으로 교정하는 도수 치료가 큰 인기를 끌면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치료의 경우에는 환자가 이게 정말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인지 아니면 성추행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 성추행의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사안들의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성추행 사건은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에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다음으로 준강제추행죄인데요. 만약 환자가 마취 등으로 인해 깊은 수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한 때 적용되는 죄명인데요. 마취 등으로 인해서 수면 상태에 빠져 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인데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 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건에는 과연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의사 성추행 사건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를 의사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의 쟁점은 의사의 행위가 진료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였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사실 추행인지 진료 목적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피해자도 강제추행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쟁점을 다투는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우선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의사였는데요. 입원해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서 상의를 배꼽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음부 윗부분까지 내린 다음에 아프면 말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복부를 누르다가 차츰 아래로 내려와 팬티를 엉덩이 중간까지 걸칠 정도로 더 내린 다음에 넘모가 나 있는 부분까지 주변을 4, 5회 정도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추행을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해서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하여 자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을 새벽 2시에 깨워가면서까지 진료를 하면서 간호사도 대동하지 않았고 진료 차트도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만진 음부 근처는 피해자들이 부상당한 부위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진료 목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신체 접촉은 그 추행의 정도에 따라서 징역형에 처해질 만큼 강력한 처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벌금 300만 원 선고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경미하게 처벌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2005년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강간이나 유사강간 이런 게 아니라 강제추행에 그쳤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으로 이제 처벌받았을 뿐이지, 현재 최근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은 벌금 300만 원이 아니라 실형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진료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아과에서 일하던 의사가 변비를 호소하며 진료를 받으러 온 14세 여학생을 진료 침대에 눕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누르는 행위를 했는데요. 의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속옷 안쪽까지 눌러본 것은 정상적인 진찰 범위에 해당했고, 진료실이 외부 시선에 상당 부분 개방되었던 점, 피해 학생이 당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행위를 진료 행위로 인정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사의 추행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따르면 의사의 행위가 진료 행위가 아니라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준강제 추행죄 유죄 인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나 검사를 위해 약물을 이용한 마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치료나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설사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마취 상태 등 정신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상 준강제 추행죄가 적용될 건데요. 의사는 아니지만은 남자 간호조무사가 전신마취 상태로 침대차에 누워있는 환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움켜쥐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준강제 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하반신 마취를 한 환자를 이송시켜주던 자가 이불 아래로 손을 넣어 바지 양옆이 트여진 형태의 환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원래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혐의로 검사가 기소를 했지만 입증이 곤란해서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의 준강제 추행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었는데요. 항소심 2심에서는 추행 사실이 인정돼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방금 본 두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벌금 300만 원 선고된 사건하고 지금 징역 6개월 선고된 사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벌금 300만 원 선고된 사건이 훨씬 더 중한 사건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건은 벌금 300만 원이고 방금 본 사건 두 건은 징역 6개월이 선고된 거는 선고 시점이 2005년경이었던 것하고 지금 최근이었던 것하고 그 시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사건들을 볼 때도 최근의 경향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그 처벌 수위는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 추행을 하는 범죄 말고도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의 그 촬영은 보통 추행과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내시경을 받고 회복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진료 가운을 벗겨서 가슴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준강제 추행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더 강한 수위의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2022년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인턴 의사가 20대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 대변, 소변 검사를 핑계로 이틀간 6회에 걸쳐서 손가락과 주사기 등을 삽입하였고 반복적으로 요도에 간을 삽입하는 식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등 추행을 했고 이러한 행위를 촬영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은 진료 목적의 행위였다. 촬영도 수련의로서 의료 목적이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에 얼마나 형이 무거워진 줄을 잘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의사나 의료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추행 사례들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자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의료진에 대한 성범죄 피해 주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러한 일이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소동 조치를 잘 취하셔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